이번 주 뉴욕 증시는 브렉시트와 경제 성장률 부담에 대한 혼란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브렉시트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는 데다가 중국도 경제 성장률이 나쁘게 나타났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 예고되어 있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도 그렇게 썩 훌륭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나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속에서 투자자들이 약간은 관망하는 자세, 한 발 물러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주 뉴욕 증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요, 스몰딜, G2의 경기 부양, 오히려 호재가 더 많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악재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런 악재들을 해소하기 위한 경기 부양 효과, 즉 경기 부양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들인 건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호재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기사의 어떤 가십거리로 치부해야 될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ATA라고 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북한에게 최고 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북한을 더 강하게 압박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것 같은데, 협상에 대한 부분이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논란을 만들어낼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1일 월요일입니다. 또다시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10월이 이제 마지막 구간으로 들어서게 되면서 약간은 좀 기대감들이 좀 사그라드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은 이제 혼란스러운 모양새들. 네. 일단 뭔가 좀 호재성 재료로 만들어 놓고 있었던, 좀 나빴었던 그런 재료들을 뭔가 호재성으로 좀 바꿔가야 되는데, 그런 재료들이 점점점 가면서 탄력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든다면은 이제 뭐 브렉시트가 타결될 것이다, 또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닐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 좀 불안한데, 이런 식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자들이 조금 불안해하는 모습들 오늘 좀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 주에 경제지표와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좀 이런 혼란스러운 모양새들이 좀 극대화될 것이다 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먼저 갑니다. 뉴욕 증시 이야기입니다. 뉴욕 증시에는 지금 재료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크게 굵직하게 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이야기 먼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뉴욕 시장에서의 어떤 이벤트들, 뭐 경제지표 발표라든지 또는 어떤 행사,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브렉시트 이야기 봅니다. 브렉시트는 이제 그 브렉시트의 합의, 초안의 합의가 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그래서 현재 이제 정부와 EU는 초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스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수정해서 약 하이브리드적이라고 하는데,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 법적으로는 영국 관세인데 실질적으로는 EU의 관세에 따른다. 뭐 그것부터가 좀 벌써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건 그런 초안에 합의를 해가지고 그 합의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영국 하원은 지금은 일단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보류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합의안을 보류하자.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당장은 낼 수가 없다, 조금 더 논의해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일이니까 이제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새벽쯤 다시 이제 승인 투표를 다시 한다고 하니까요. 오늘은 지나야 되겠네요. 그래서 내일 정도 되면은 이제 브렉시트에 대한 윤곽이 조금 드러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이 합의안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EU와의 어떤 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이 일단은 첫 번째 긍정적인 소식이었고, 대신에 이제 영국 의원에서, 하원에서, 의회에서 이제 이 합의안이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은, 지금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EU에게 1월 31일까지, 내년도 1월 31일까지 브렉시트를 추가적으로 연기해 달라라는 요청 서한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으로서는 이제 노딜이라는 부분이 이제 많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영국의 이 하원 입장에서는 이 브렉시트 초안, 이 합의안에 이 동참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결시키는 것보다 부결 쪽으로 지금 약간 그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확실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본다라면은 만약에 부결을 시키더라도 하나의 더 안전장치가 있죠. 내년 1월 31일까지 이 브렉시트를 연기하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영국 총리, 즉 존슨 총리가 이걸 또 극도로 싫어하고 있어요.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EU에게 요청하느니 뭐 물에 빠져 죽겠다느니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영국 총리가 거부할 경우에 10월 31일에 그냥 노딜 브렉시트로 뛰어나가는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불확실성이 계속 나와 있는 거고요. 또 영국이 연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EU 입장에서는 그동안 많이 기다려주지 않았냐? 이제 그쯤에서 그만해라. 그냥 나가려면 나가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사실은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영국 의회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소프트 브렉시트로 갈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연기가 되면서 불확실성을 더 끌고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와 있는 거죠. 브렉시트를 안 할 것 같지는 않네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든 브렉시트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브렉시트를 안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부분이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브렉시트를 하게 된다라면 이 합의하는 대로 소프트하게 갈 것이냐 아니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이제 관점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이 내용은 지금 현재로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편한 그런 내용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 3분기요. 네, 6%로 나타났습니다. 27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라고 하니까 뭐 말 다 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경제가 성장할수록 성장률은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그렇게 이 성장폭의 어떤 그 갭이 커지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부분들은 일단 무역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은 네, 일단 미국도 가지고 있고 중국도 가지고 있고 다들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경제적인 어떤 부담감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뭐라 그럴까요? 투자자들에게 가장 나쁜 소식 이런 식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라면은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부양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부담감이 더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좀 듭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성장률, 이 GDP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좀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요. 현재로서는 이번 주에 발표될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 발표될 경제 지표들 살펴보게 되면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그 주 후반부에 발표되는 그 제조업 지표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제조업 PMI 지수, 네, 구매관리자 지수죠. 이 PMI 지수에 대한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날 같이 발표되는 게 뭐냐면 이제 내구재 주문 요게 발표가 됩니다. 이 내구재 주문과 이 PMI 지수 이 두 가지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목요일날 발표가 되죠. 24일이니까 우리로 치면은 25일 금요일이 되겠네요. 네, 25일 금요일날 이제 발표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요 다 좋지 않아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어떤 정도냐면 일단 내구재 주문을 좀 살펴보게 되면 직전치가 이전치가 이제 플러스 0.2%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0.5%로 감소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치예요. 그 다음에 그 제조업 PMI 지수 같은 경우도요. 51.1이 지난번 수치였는데 이번에 50.7로 소폭 내려갈 것이다 라고 일단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다가 뭐 신규주택 판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소폭 또 감소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보게 되면은요, 지금,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조금 늘어났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고용부터 해서, 제조업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주택 판매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좋은 게 별로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이제 예상치이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인 지표가 발표가 되고 나면 뭔가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상치대로 움직였을 경우에는 현재 시장에 부담이 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지금 이렇게 예상치가 일단 이전치보다 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여기에 대한 압박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브렉시트 불안감, 경제 성장률 둔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미국의 경제 지표 역시도 안 좋게 나타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모양새가 나타났죠. 자, 이런 시장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로 본다라면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 좋게 나와야지 될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보잉사, 캐터필러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실적을 발표하게 될 것이고요. 일단은 3분기 기업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게 나온다라면 여기에서 뭔가 희망을 조금 가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본다라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네, FOMC를 앞두고서 지금 보면 금리 인하의 기대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약 90% 정도까지 점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U에서도 네, ECB가 이제 그 통화정책회의가 또 이번 주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난번에 이미 경기부양책 썼기 때문에 이번에는 별다른 거 없을 것이다 예상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서 발언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이게 이제 1단계 무역협상을 합의하기 위한, 완벽하게 이제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협상을 또 하기로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달 말까지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제대로 된 어떤 해결책보다는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불확실성을 계속 가지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판단하셔야지 맞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우리나라 국내 증시 이번 주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재미있는 뉴스가 또 나온 게요, 악재가 나와 있는 상태이지만, 오히려 이 악재보다도 호재가 더 많기 때문에 걱정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지금 보면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들은 브렉시트라든지 또는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들이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작용이 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호재로 작용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이제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올 때 그것을 이제 타개하기 위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에 대한 방법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하나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이 뉴스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은 한숨 돌림 무역 협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1단계 협상이고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와 있지만 그래도 안 한 것보다 낫지 않느냐. 또 2단계, 3단계로 계속 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스몰 딜로 인해서 무역 분쟁이 더 악화되는 부분들이 일단 막았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의미 있는 협의안을 도출해내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던 양국의 어떤 교역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실마리가 풀리고 있다라는 거, 그런 어떤 기대감이 조금이라도 생기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또 그렇다라고 좀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다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연준의 금리가 90% 이상, 네, 인하될 것으로 확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통화 완화 정책, 여기에 대한 기대감. 이제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면 이제 증시에는 일단 좋은 소식으로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이런 저금리 기조가 계속 시장의 정책적인 방향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부담 없이 그냥 지수가, 이런 경제 정책에 대한 어떤 힘을 통해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물론 이제 경제 지표가 좀 불안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중국 경제 성장률이 좀 나쁘게 나왔고, 미국의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기적인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즉, 경제적인, 즉, 부담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뭘 하게 되겠어요?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 정책을 써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요, 양날의 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경제 지표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것이 일단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인데,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보고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되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이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사용할 것이다. 그것이 경기 부양책이다. 그렇다면 증시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것은 뭐 시기적인 부분에서의 문제, 또 관점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는 타이밍에서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단 악재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한 대 때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뭐 브렉시트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노딜은 일단 피했다라는 부분, 역시 뭐 불안감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 피해갔다라는 부분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국내 시장에서 일단 기업들의 실적이, 또 삼성전자가 좋게 나왔었죠. 그 뒤를 이어서 다른 기업들도 실적적인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은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뭐 일단 2000포인트 이상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이번에는 이번 주에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 대형주들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21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이제 안정감을 좀 찾아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상단은 2100포인트, 하단은 2050포인트, 뭐 이 정도로 좀 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증권업계들의 어떤 그 평균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꼭 이것이 정답이라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장, 국내 시장에서는 이번 주 전망을 그렇게 썩 나쁘게 보지는 않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한 발 물러서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어떤 변동성에 대해서 반드시 무언가 조치가 나올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것 같으니까 긍정적인 포인트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좀 참고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은 이번 주에 오히려 호재가 더 많아서 좀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북한 이야기인데요. 북한 이야기는 뭐 항상, 네, 부담이 좀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겠죠? 네. 지금 이제 FATF라는, FATF. 네, 이 기구가요,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라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북한을 최고 수준의 제재로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화폐, 자산 연동 암호화 자산,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자금 세탁 우려감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왔네요. 그러니까 코인을 가지고서 이제 자금 세탁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지금 보면은 뭐 예멘이라든지 시리아 또는 파키스탄, 바하마, 보츠와나 뭐 이런 기타 국가들, 이런 국가들과 함께 현재 북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란도 마찬가지죠.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거래 중단, 그리고 해당 국가의 금융회사 해외 사무소의 설립 금지, 뭐 이러한 조치들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금융회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부분이 생기게 되면 그 내용들 자체만을 봐서는 그냥 금융적 고립 상태가 되는 내용이 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돈줄을 끊어버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심각한 그런 조치를 좀 북한도 대응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최고의 어떤 제재를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돈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뭐 수출입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이 어느 정도 제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대화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이제 발악을 하게 된다면 또 이제 뭔가 좀 새로운 나쁜 국면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얘기했을 땐 북한이 이러한 제재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다른 결정을 좀 취할 수도 있겠죠. 제재 좀 풀어주자. 이제 진짜 안 된다. 너희들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핵시설 너희들과 원하는 대로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제재를 일단 먼저 풀어줘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또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가 맞다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 일단 북한을 조금 자극하는 내용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북한이 여기다 대고 뭐 포를 쏜다든지 미사일을 쏜다든지 또는 뭐 어떤 추가적인 도발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형태가 아니라면 대화를 통해서 무언가 풀어나가려는 의지를 보인다라면 이 제재 조치가 어느 정도 효과는 생긴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죠. 지금 당장으로는 이 내용만 딱 봐서는 그냥 악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악재인데 이 재료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해줄 것이냐, 그것이 이제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관점이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딱히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워낙 변수가 많아가지고요. 럭비공 같은 그런 애들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상황을 만들고 있을지,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딱 이야기해드리기 좀 어렵겠습니다. 다만 지금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막 옥죄니까 더 그냥 심하게 반발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협상에 다시 한번 나서려고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북한이 조금 고립된 느낌들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만 좀 해소가 되더라도 미중 무역 분쟁이 조금 느슨해지는 시점에서 북한과의 관계만 좋아지더라도 국내 증시가 상당히 많이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정권 초기에는 좀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였었는데 점점점 주춤주춤 하는 모습인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네요.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브렉시트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담으로 혼란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뭐 주가에 대한 어떤 움직임들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약간 관망세로 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 있고요.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오히려 이러한 악재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그런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호재가 더 많다. 그리고 악재라고 실제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얘기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무언가 해소가 되어가는 과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내용들이 불확실성으로 보이지만 호재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어떤 분석가들과 국내 분석가들과는 약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뭐 긍정적인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이유와 나쁜 이유 잘 생각해 보시고 비교해 보셔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북한의 어떤 제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확실한 답변을 드리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북한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냥 반발하고 또 도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협상을 다시 하려고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요 정도 내용들 전달해 드리고요.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퍼와 고배당 수익률은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말하자면 레코드의 앞뒷면을 구성하는 것과도 같다. 주가와 비교해 배당금 수준을 높이는 원동력이 바로 저퍼 구조에 있다. 이 퍼가 낮을 때는요, 이익이 많고 주가가 낮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낮은 상태에서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금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저퍼주주 같은 경우, 특히 가격이 낮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배당을 많이 받는 기업들은 주가의 어떤 그런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서 매수세가 몰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한 주의 출발 신나게 하시고요. 성공 투자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